저 카메라가 좀 오래돼가지고 그때는 참 좋은 거였는데 은근 몇백만 원짜리야 저거. 그땐 그랬는데. 자 보자. 4번이요. A가 1, 2, 3 주사위를 던질 때 사건이 이제 이렇게 있다는 거야. 사건은 그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으로 결정이 된다. 그랬지. C는 2, 3, 5 뭔 사건인지 모르겠어. 대충 짜맞추면 될 것 같고 독립인 사건과 종속인 두 사건을 찾아라. 두 사건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AB가 독립인지 종속인지 확인하고 싶고 AC가 독립인지 종속인지 확인하고 싶고 BC가 독립인지 종속인지 확인하고 싶고 이런 거니까 독립과 종속을 확인하는 것은 A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A가 일어날 확률, B가 일어날 확률 같으면 독립, 다르면 종속 이랬고 마찬가지야. 얘도 AC가 AC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PA 곱하기 PC가 되면 독립, 아니면 종속 뭐 이렇게 하면 돼. 얘도 똑같아. 이렇게 하고 PB랑 PC 이렇게 되면 되지 않을까. 계산을 뭐 해보지. AB가 동시에 일어날 그 사건을 써보면 그게 그 1이네? 1밖에 없잖아. 그러면 전체 표본 공간이 1부터 6까지 있으니까 확률은 6분의 1이라고 하면 되겠네. 그 다음에 A는 1, 2, 3 3개 있지. 6분의 3이었던 거야. 2분의 1. PB는 이제 6분의 2겠네. 이렇게 있어서 같은지 확인하러 온 거야. 오른쪽에 있는 것은 2분의 1이랑 3분의 1을 곱했네. 같지? 같으니까 독립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AC가 동시에 일어날 그 사건을 보면 2하고 3인 것 같네. 여기가 2, 3이야. 2, 3이 있는 거니까 얘는 6분의 2겠네. 3분의 1이겠지. PA를 계산해. PA를 계산하면 6분의 3이잖아. 6분의 3이 되고 PC를 계산해. PC를 계산하면 6분의 또 3이네. 이렇게 됐네. 그러니까 왼쪽은 3분의 1이라는 얘기 같고 오른쪽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다르지? 다르니까 종속? 이렇게 하면 돼. 어떻게? 됐어? 됐어. 나머지는 이제 그대들이 할 것 같고 5번 봅시다. 이런 게 3점이니까 얼마나 좋아. 너무 좋잖아. 너무 좋아. 그래서 수학이 좀 많이 약한 사람은 확통을 하는 것이 기회의 영역일 수 있어. 내가 가끔 이제 뭐 확통을 좀 비하하는 듯이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이고 수학이 좀 약하면 확통하는 게 되게 좋을 수 있어. 다만 문제풀이량을 좀 많이 늘려야 해. 그게 되게 중요해. 어차피 4점 싸움이라서 또 공통을 잘해야 돼. 그게 핵심이야. 사건 AB가 독립이고 그랬으니까 어이쿠 PA 교집합 B가 PA 곱하기 PB가 되겠구나. 얘는 깔고 들어가는 거고 P, A합 B 얘가 3분의 2였대. 그 다음 PA 3분의 1이었대. PB를 구해라 이랬어. 그러니까 먼저 확률의 덧셈 정리를 써야지. 너는 PA 더하기 PB를 하고 원래 빼기 P의 A 교집합 B를 하는 게 확률의 덧셈 정리였어. 근데 AB가 독립이잖아. 독립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PA 곱하기 PB로 하면 되겠다. 왜냐하면 독립 이렇게 쓰면 되고. 그러니까 P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얘가 궁금한 거지 지금. 얘가 궁금한 건데 여기가 3분의 2라고 떠 있잖아. 그러면 따라서 3분의 2라는 이 결과는 PA는 3분의 1이고 PB 몰라 X 빼기 PA가 3분의 1이니까 3분의 1에다가 너 X 이렇게 계산을 잘 할 수 있겠지? X가 나올 거야.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돼. 독립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구나. 그거 잊지 않으시면 되겠고 9번 확통을 우리가 해야 하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기도 해. 통계를 다루는 학문에서 확통을 모르면 안 되거든. 근데 네가 공부를 좀 더 하다 보면은 통계를 안 다루는 게 거의 없어. 요즘에 GPT가 알아서 통계를 내주지만
그러니까 확통은 중요하다. 내가 부전공이 경영이야. 전공이 수학이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경영학과 경제학과 수업 중에서 수학과 관련된 거를 찾아서 들으려고 애를 썼는데 근데 서강대학교에서는 수학과 수강 불허 이렇게 써 있어요. 금지 이렇게. 너무하는 거 아니냐? 사람 차별해. 왜냐면 수학과 애들은 이제 전공 과목 다 하니까 경영 경제학과 수학 관련된 뭐 이렇게 통계학에 관련된 걸 들으면 이렇게 발로 이렇게 쓱쓱쓱쓱 풀면 A가 나오니까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뭐야 막 이런 느낌이지. 네가 뭐 고등학교 수학을 막 열심히 했는데 초등학교 6학년 수학 문제를 주면 곤란한 문제도 물론 있지만 우리가 뭐 황소 수학 입학 테스트 보는 건 아니잖아. 그 분수식에 막 계산 같은 거 나오면 이렇게 틀릴 일이 별로 없잖아. 뭐 그런 느낌이야. 그 써 있어. 수학과 수강 불어. 수학과만 불어요.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냐? 차별이야 차별. 그거 안 참나. 거저 먹으면 좀 안 돼? 그러면 그 영어로 수업하는 거 있잖아. 그러면 영어 잘하는 사람 수강 불어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되잖아. 경영학과 수업을 듣는데 나름 영어 공부를 한답시고 내가 기업과 경영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영어 수업을 들었네? 진짜 진심으로 초지일관 영어로만 수업하시네? 한국 사람인데 교수님이? 너무하는 거 아니냐? 근데 나는 뭔 소린지 모르겠거든? 대충 알아듣는 것도 있지만 잘 몰라서 이제 아이씨 뭐야 공부를 막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그 해외에서 살다 오는 애들 서강대가 또 특목고 옛날부터 좋아했거든. 영어 잘하는 애들은 이러고 있는 거지. 뭐야 씨 막 이랬는데 그거 학점 따기 너무 힘들었어. 그 상담할 때도 영어로 하시는 거 알아? 그 교수님이 뭐 조지타운 대학인가 뭐 어딘가에서 계속 교수하다 오신 분인데 그분도 영어가 편한가 봐. 어느 회사의 전체 직원 360명을 대상으로 재직 연수와 새로운 조직 개편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조사한 표이다. 찬성. 얼마나 즐겁니? 반대. 여기 보면 이제 10년 미만, 10년 이상, 꼰대들 젊은 피 이렇게 해야 되겠지.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여기 좀 할게. 사회문화 하는 거 됐어. 240. 뭐 이렇게 150. 재밌다. 210. 360명. 전체 인원은 360명인데 재직 연수가 10년 미만일 사건과 재직 연수가 10년 미만일 사건은 여기겠네. 10년 미만일 사건과 조직 개편안에 찬성할 사건이 조직 개편안에 찬성하는 애들은 요만큼이잖아. 요만큼의 사건이 독립이래요. 그럴 때 A값을 구해라. 그러니까 10년 미만의 사건을 대충 A라 하고 조직 개편에 찬성할 사건을 B라고 하자. 서술형 평가라면 그걸 다 써줘야 되는 거야. A하고 B가 서로 독립이라고 그랬으니까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PA랑 PB가 같다.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그럴 때 A를 구하라는 거지. 그럼 먼저 요거부터 하자.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찬성하는데 10년 미만인 애들이 A명인 것 같아. 전체가 이제 360명이잖아. 360명이니까 360분의 A라는 확률을 가지고 있어. PA는 요만큼이잖아. 요만큼이니까 360분의 120이에요. 3분의 1이냐? 이렇게 되고. and PB 요만큼이네. 360분의 150이잖아. 이거 좀 어렵네. 360분의 150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라서 이거 계산하면 A가 나오겠지. 할만하지? 행복하잖아. 행복해. 질문 잘했고. 그 다음에 10번. 참 중요한 조건이 있네요. A라는 확률은 0이 아니에요. B라는 확률은 0이 아니에요. 이런 거 체크하면서 가야 하고요.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으로서 뭐 설명된 것 같고. 기억. A, B가 독립이랍니다. 독립이면 조건부 확률 PA바 B, PB바 A는 같다. 옛날 수능 문제예요. 수능 문제인데 뭐 이런 식이었어요. 내신은 이렇게 내겠지.
얘는 꺾어내고 뒤에 있는 걸 아래에다 쓰고, 얘는 꺾어내고 뒤에 있는 걸 아래에다 쓰고, 이 두 개가 같은지 확인해 보라는 거죠. A, B가 독립이라고 그랬으니까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PA 곱하기 PB가 되겠군, 이런 얘기잖아. 여기는 분자가 PA 곱하기 PB예요. PB를 털어 PA란 얘기네. 그 다음에 여기도 PA 곱하기 PB니까 PA를 털어 PB네. 이 두 개가 항상 같을까요를 묻고 있는 거예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구라 이렇게 하면 되겠고, 대학을 가서 확통 막 할 때, 통계학 같은 거 할 때 미적분 또 필요해. 어차피 또 해야 되니, 대학을 가면. 그런 사건에서 부분집합이 있는, 아니잖아, 위에 거잖아. AB가 배반이면 멀티가 안 돼. 배반이면 PA 더하기 PB, 얘가 1보다 작거나 같다. 배반 사건이라는 것은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0인 상태야. 우리 확률을 계속 집합적으로 좀 봤잖아. 그러니까 전체 집합이 있고, 항상 일어난 사건, 뭐 전사건 그러는데 됐어, 시험에 안 나와. A가 있고, AB의 교집합이 0이라는 얘기는 B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A를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다 B일 수도 있고, 뭐 그건 아직 모르는 거지. 교집합이 공집합이면 되는 거니까. 얘를 해보라는 거지. PA 더하기 PB가 1보다 작거나 같느냐. B가 나머지를 다 감싸 안으면 PA랑 PB를 더하면 항상 일어날 확률이니까 1이 될 것이고, PB가 요만큼만 있다면 1보다 작을 거 아니겠어. 그치? 그러니까 맞네. 아, 집합적으로 해석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하면 되겠고, 티귿. PA 합 B가 1이면 B는 A의 여사건이다 그랬어. 질문 되게 잘했네. 얘가 A 합 B라는 건 그냥 집합으로 봐도 되고, 얘는 어쨌든 이럴 거거든.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PA랑 PB를 더한 다음에 교집합 B를 빼는 이런 상태가 돼. 근데 합집합이 1이라는 말은 언뜻 생각이 들면 이것만 생각할 수도 있어. 여기 A가 있고 A를 제한 나머지 전체가 B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집합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B가 A랑 겹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전체 다라 해도 PA 합 B를 하면 집합적으로도 전체 다잖아, 얘가. 그 다음에 너랑 너랑 더한다면 교집합을 빼게 되면 그래도 이제 전체 다가 되잖아. 그러니까 B는 A의 여사간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지.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되겠고, 10번 이외에는 질문이 없다? 진짜다? 뭐 14번, 15번도 잘한 거야? 아, 그래? 알았어. 예를 들어서 17번을 볼까? 이 프린트 다음 시간에도 좀 가져와줘. 이거 좀 가져와줘. 세 개의 주사위를 던진다. A에서 나온 눈을 X, B에서는 Y, C에서는 Z. X랑 Y랑 Z랑 같을 확률을 구하는데,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6을 만족하는 상황에서 걔를 한번 구해볼래?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 그러면 합해서 6 되게 하는 상황을 써야 되겠다. 그러면 1, 4, 1, 요거 하나 키울게. 2, 3. 아, 이거 설명할 거 재밌는 거 있는데 하지 말까? 1, 3, 2. 이렇게 쓰면 어차피 이거 배열하면 얘가 또 똑같이 나오니까 굳이 뭐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쓱 지우고, 뭐 할까? 2, 1, 3인데? 어차피 겹치잖아. 그 2, 2, 뭐 요런 게 있겠네. 거기 3을 쓴다? 3을 쓰면 3, 1, 2 똑같잖아. 3, 2, 1 똑같잖아. 그럼 할 필요가 없겠네. 이렇게. 이런 것도 되고, 옛날 한옛날에 자연수 분할이라는 것이 있었어. 옛날 한옛날에
확통 선택자들을 죽여버리는 게 있었거든. 집합의 분할, 자연수의 분할. 지금 교과과정 빠졌는데 논술엔 나오는데 6을 자연수로 분할을 태우면 4, 1, 1. 큰 것부터 앞에 쓰는 게 계산하기 편해서 5가 되면은 5, 1, 빵 하면서 이제 3개가 안 나오잖아. 이거 분류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수 있어. 3을 하지. 3을 하면 그 다음에 2를 하고 1을 하고 2 할까? 2, 2, 2 요런 조합이 있지 않겠어? 더 있어? 배열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배열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것의 배열은 왜냐면 여기가 뭐 1, 4, 1도 되고 뭐 4, 1, 1도 되고 4만 옮겨 다니면 되겠네. 몇 개? 3가지? 아니면 뭐 잘난 척을 좀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되지. 3팩인데 2팩이에요. 이렇게 잘난 척을 할 수 있지. 너는 3개를 일렬로 배열하면 되는 거잖아. X, Y, Z의 순서상이 달라지는 거니까 3팩 6가지 이렇게 있지. 얘는 뭐 1가지네. 이렇게. 근데 X, Y, Z가 같은 건 요거밖에 없는 거 아닐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까 전체의 경우의 수분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 전체의 경우의 수분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 전체 경우의 수가 같다면 이것분의 이거 이렇게 하기로 했던 것 같거든. 얘는 그럼 뭐야? 3 더하기 6 더하기 1분의 1로 하면 될 것 같지 않니?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거거든. 이런 사건을 B라 하고 이런 사건을 A라 하자. 쓰는 게 이렇게 쓰는 거 아니냐? PB분의 PA 교집합 B야. 얘가 무슨 의미냐? 3개 합이 6인 상태와 같은 상태의 교집합이에요.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니까 얘일 거라고 얘가. 그러니까 요걸 계산하는 것과 마찬가지란 얘기지. 얘가 PA밥이니까.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가 있고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가 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 여기를 털어내고 경우의 수만으로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했고 그 이쪽의 경우의 수는 3이랑 6이랑 1을 더한 것이고 동시에 일어날 경우의 수는 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도 된다는 뜻이야. 된 거지? 이런 식이야. 이렇게 하면 되고 하나만 더 했으면 참 좋겠는데 암 걸린 거 할까? 정신머리 없는 유경이 보러 가자. 23번 83페이지. 내 중학교 때 짝사랑했던 애가 유경이야. 신유경. 엄청 이뻤어. 온 동네에서 유명했어. 이 유경이 보려고 쓸데없는 소리. 얘가 이제 50이네. 자, 유경이는 6군데에서 한 군데 걸로 물건을 놓고 다니는 습관이 있다. 정신머리가 없는 거지. 방학 중 유경이가 차례대로 학교, 이거 봐, 공부도 안 하잖아. 영화관, 도서관을 다녀온 후 수첩이 없음을 알았다. 이 수첩을 영화관에 놓고 왔을 확률은? 뭐 일상생활에서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니? 아니야. 그거는 거짓말. 지금 컨디션이 수첩을 놓고 온 거야. 표본 공간이. 수첩을 놓고 온 공간인데 거기에서 하필 영화관에서 놓고 올 확률을 구하라는 거지. 천천히 해보자. 순서대로 학교, 영화관, 도서관이야. 그러면 학교에 가자마자 수첩을 잃어버렸을 확률은 6분의 1이겠지. 이렇게. 놓고 올 확률이 6분의 1이라면서. 영화관에 그 수첩을 놓고 올 확률은 학교에서 놓고 왔어? 아니지. 학교에서는 잃어버리지 않았잖아. 잃어버리지 않았으니까 6분의 5 and 영화관에서 잃어버렸네. 이럴 거 아니냐. 또 도서관에서 수첩을 잃어버렸을 상황은 학교에서는 안 잃어버렸고 영화관에서도 안 잃어버렸고 도서관에서는 잃어버렸어요. 이 말 아니겠어? 이거 이해했니? 그래. 매시행이 독립이니까 and는 곱한다 형식으로 곱의 법칙을 적용한 거야. 그래. 근데 수첩을 영화관에서 놓고 왔을 확률이니까 얘를 구하라는 거거든. 전체적으로는 이래. 세모 더하기 동그라미 더하기 네모라는 상황이 그 수첩을 잃어버렸을 상황이야. 근데 하필 영화관에서 잃어버렸어요 그랬으니까 세모 더하기 동그라미 더하기 네모분의 왼쪽이랑 형식이 같지. 영화관에서 놓고 올 확률이니까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인 거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수첩을 잃어버렸을 사건을 B라고 합시다. 수첩을 영화관에서 잃어버렸을 사건을 A라고 합시다. 이렇게 했던 거야. 그래서 너는 수첩을 잃어버렸는데 하필 영화관에서 잃어버릴 확률인 너를 구하라는 소리고, 너를 구하라는 말은 PB분의 PA 교집합 B 이렇게 할 생각이잖아. PB라는 말은 수첩을 잃어버렸을 확률인데 여기서 잃어버렸거나 또는 여기서 잃어버렸거나 또는 여기서 잃어버렸거나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지금 없잖아. 그럼 확률의 덧셈 정리에 의해서 PA 더하기 PB만 하면 된다고. 교집합을 뺄 필요가 지금 없으니까. 너 더하기 너 더하기 너니까 걔가 요소리고. 그 다음에 두 개 동시에 일어나는 거는 하필 영화관에서 잃어버렸을 확률이니까 너를 쓰면 되겠구나가 논리적 전개라는 거지. 어떻게 따라와서 요거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아씨 하나만 더 했으면 좋겠는데. 뺑소니는 기분 나쁘잖아. 드래곤볼이나 할까? 드래곤볼 뚜루뚜 87페이지 10번. 어느 스포츠용품 가게에는 별 모양이 그려져 있는 야구공 1개를 포함하여 20개의 야구공을 한 상자에 넣어서 상자 단위로 판매한다. 드래곤볼이 있고 나머지 19개의 공이 있는데 합이 20개의 공이 있는 거야. 이렇게 한 상자에 이렇게 판다는 거지. 한 상자에서 5개의 공을 이미 추출을 한대. 섞어가지고 막 뽑는다는 거지. 그럴 때 별 모양이 있는 드래곤볼이 있는 야구공을 뽑으면 축구공 1개를 경품으로 준대. 개이득인 거지. 어느 고객이 이 가게에서 야구공을 이렇게 생긴 야구공을 세 상자를 구매를 했대. 구입해서 경품 당첨 여부를 모두 확인할 때 축구공을 2개를 받겠대. 그럴 확률을 구해라 이런 거거든. 묻는 것부터 확인해 보자고. 3상자를 샀는데 축구공 2개를 경품으로 받았다는 말은 토탈 드래곤볼을 몇 개 뽑았다? 2개 뽑았다. 그러면 2개의 상자에서 드래곤볼을 뽑았다는 거지. 그러면 드래곤볼을 뽑을 확률을 대충 P라고 하자. 얘는 한 상자에서 드래곤볼을 뽑을 확률을 P라고 지금 한 거야. 그러면 여기는 3개의 상자가 있는데 그 중에 2개의 상자를 일단 선택해야 하고 드래곤볼을 뽑아야 되는 거니까. 맞지? 경우의 수. and 그 한 상자에서 드래곤볼이 몇 개 뽑혀야 되냐면 여기서 3개 중에 2개를 뽑았잖아. 거기서 드래곤볼을 뽑아야지. 드래곤볼 몇 개 뽑아? 2개. 그 다음 안 나올 확률 하나 이거지 지금. 시행 횟수 콤비네이션 나온 횟수 나올 확률에 나온 횟수 승 안 나올 확률에 안 나온 횟수 승. 무슨 시행의 확률? 독립 시행의 확률. 경우의 수 곱하기 확률이다. 됐어? 됐어? 그럼 이 이슈는 이거네. 한 개의 상자에서 드래곤볼을 뽑을 확률을 계산하라는 거지. 이건 이런 거야. 여기 A상자, B상자, C상자가 있는데 이렇게 뽑고 이렇게 뽑고 안 뽑고 이렇게 뽑고 안 뽑고 뽑고 안 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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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만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이거 하는 거니까 드래곤볼을 뽑을 확률을 P라고 했으면 P를 2번 곱할 거 아니냐. P제곱. 안 뽑을 확률은 1 빼기 P니까 그거 1제곱 이렇게 했을 거 아니냐. 그게 쭈르륵 다 될 거 아니냐. 그거 한 거야 그거. 됐지? 됐어. 그래 그 드래곤볼을 뽑을 확률을 계산해야 돼. 여기에서 몇 개 뽑는다고? 5개를 뽑는다고. 그러니까 전체 20개의 공에서 5개를 뽑는 것이 전체 경우의 수지. 드래곤볼을 반드시 뽑을 확률이니까 데리고 와. 너 인마 와. 이렇게. 너 이게 몇 개 남았어? 19개 남았지? 19개 중에 몇 개 뽑으면 돼? 4개 뽑으면 되지. 그러니까 드래곤볼 뽑는 거 하나 and 19개 중에서 4개만 뽑으면 되겠네. 얘가 P겠네. 되겠어요? 여기가 P예요.
수학적인 확률을 계산하는 걸 경우의 수로 좀 계산하고 있죠. 계산이 좀 하기 싫게 생겼지? 19 곱하기 18 곱하기 17 곱하기 16을 4팩으로 나누면 걔가 분자고요. 분모가 이 교육청 문제야. 19, 18, 17, 16이냐? 얘를 5팩으로 나눠요. 결국 계산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네. 얘가 요만큼이 날아가겠네. 이렇게 되겠고 400분의 1이라는 얘기지. 분모 문제 5팩을 곱해. 그 20분의 5가 되겠네. 4분의 1이네. 그러니까 한 상자에서 드래곤볼을 뽑을 확률, 동그라미일 확률, 걔가 4분의 1이라는 거네. 그러면 3개 중에 2개를 뽑았지? 4분의 1의 제곱을 쓰겠네. 그 다음에 4분의 3의 1제곱을 쓰겠네. 요거 계산하면 답이에요. 이런 식이야. 되겠어? 되겠어? 그렇게 하면 돼. 그 독립시행의 확률이 그래서 조금 까다로운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열심히 좀 해야 된다. 다음 시간에 문제를 좀 더 풀게요. 이거 제가 풀 테니까 그대들이 하실 것은 오늘 배운 거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풀어드린 문제, 또 아까 과제로 여기서 지금 풀려고 했던 문제 확인하시고, 만약 여유가 된다면 다음 시간에 숙제가 나갈 거니까 여유가 된다면 EBS 저기 2세트 있죠. 하나는 수학적인 확률, 작년 수특이에요. 수학적인 확률이고 하나는 조건부 확률이거든요. 이 2개를 풀어보면 좋다. 안 풀어도 뭐라고는 안 할 거야. 다음 시간에 낼 거니까. 교재 문제랑 그거를 한꺼번에 다음 시간에 이제 풀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네. 이해했죠? 오케이, 갑시다. 잠깐만. 경우의 수가 1등이야, 확통은. 따라해봐. 경우의 수. 여기가 1등이야. 제일 어려워. 킬러 문제? 여기서 나와. 경우의 수. 논술은 달라. 확률에서 내. 확률에서 많이 내. 아무튼. 그래서 이제 확률을 할 텐데. 다 왔냐? 안 온 사람 손? 노트 있으면 좀 꺼내보던가. 설명 끝낼 거다 오늘. 자, 우리 영어 공부합시다. 이쁜 수빈아, 확률을 영어로? 당황스러워. 다 물어볼 거야. 답 나올 때까지. 걱정하지 마. 다음은 정민이야. 뭐라고? 응? 그래, 몰라. 확률을 영어로? 에이씨, 확률을 영어로? 시작은 P야. 그랬더니 다현이가 나한테 이렇게 사인을 보내줬어. 일단 퍼센트 이러면 안 돼요. 그 머릿속에 퍼센트가 생각이 났으면 그건 아니야. 비율 뭐 이런 거야? 아니야. probability 그래. 왜 발음이 구려? 야, 나 은근 번역사 상급 자격증도 있는 사람이야. 발음이랑은 상관없지. probability 그래. 자, 용어부터 하자. 아이고, 표본 공간. 아이 참나. 이거 해야 돼? 해야 돼. 근원 사건. 뭐 사건, 여사건 뭐 이런 거 있어. 아이고, 읽어봐. 표본 공간. 안 읽어? 표본 공간. 영어로는 샘플 스페이스 그래. 대학교 2학년 때쯤에 공부를 하다 보면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 수학과 사람들 얘기야. 야, 너 샘플 스페이스 구해봤냐? 안 나오는데? 병신. 이게 대화야. 샘플 스페이스가 뭐냐면 표본 공간이고, 네가 확률을 구할 수 있는 뭐라 그럴까, 그 전체 집합이라고 해야 되나? 확률을 구할 수 있는 전체 집합 이런 거야. 그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표본 공간이 뭐냐 그러면 주사위 눈이 1, 2, 3, 4, 5, 6이잖아. 이거야 그냥. 근데 수학과 사람들의 대화를 쳐다보는 결과 샘플 스페이스 구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지? 눈에 안 띄는 게 있을 수 있다. 그 다음 이제
근원 사건이라는 것이 있어. 근원 사건은 뭐냐면 표본 공간에 있는데 원소가 하나짜리라고 그냥 생각해. 1, 2, 3, 4, 5, 6 이런 거. 근원 사건은 이런 거. 1, 2, 뭐 이렇게 가지 말자. 1 이렇게 가서 6 이런 것들을 원소의 개수가 하나인 거. 따라해봐. 원소의 개수가 하나인 거. 다시 원소의 개수가 하나인 거. 사건은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야. 공집합부터 자기 자신까지 있겠지. 예를 들어서 주사위 눈을 던졌는데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 뭘까? 이렇게 하면 2, 4, 6 이렇게 하지 않겠니? 근데 저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인 게 분명하잖아. 맞지? 그런 식으로. 그 사건이 뭐냐면 공집합부터 자기 자신까지 나와. 사건의 개수는 뭐 2에 6제곱 있겠지. 이렇게. 여사건은 이제 알아서 해. 이제 안 일어날 사건이잖아. 그걸 이제 빼면 되지. 끝. 두 번째. 확률의 표현. 지금 뭐 표본 공간, 근원 사건, 사건, 여사건 이 표시를 보면 집합으로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확률은 집합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처음에 확률이 뭐냐고 물어봤잖아. 프로바빌리티 그랬지. 그냥 P만 생각해. P만 생각하시고 확률의 표현은 집합적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네. 1번 PA. 아이씨. probability of A라는 소리야.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라고 하자. 요 소리야. 그 다음에 A의 여집합이라고 읽으면 좀 촌스러운 얘기가 되는데 뭐 컴플리먼트 그러거든. 이 C가 여사건 이렇게 얘기하는데 A 사람 딱 그래 보이잖아. A라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 그런 소리야. 그러니까 확률 내가 남자일 확률이 1이잖아. 깜짝 놀랄 일은 아니잖아. 내가 남자일 확률이 1이니까 뭐 거기서 뭐 이제 아닌 거 빼면 되지.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그 다음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 그렇게 읽어내면 돼. AND는 교집합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동시에라고 해석하면 좋겠지. 동시에 일어날 확률 그렇게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이야. 또는은 수학적인 또는은 약간 다른 게 일상생활에서 야 중국집 가서 뭐 먹을래? 그러면 뭐 짜장면 또는 짬뽕이요. 그러면 미치지 않고서야 짜장면만 먹거나 짬뽕만 먹고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지만 수학에서는 짜장면 또는 짬뽕 그러잖아. 짜장면만 먹거나 짬뽕만 먹거나 두 개 모두 다 먹거나 이걸 같이 얘기해. 그러니까 그거 또는 약간 차이가 있다. 그 또는이 합집합의 의미를 가지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이렇게 쓴다. 기억하시고 합집합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연스러워.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 만약에 두 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있다면 뭐 이렇게 좀 잘 빼줄까? 뭐 이렇게 하면 돼. 그냥 집합이지. 집합이야. 그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이제 가끔 하다 보면 중학교 때도 봤습니다만 얘가 없는 경우가 있어. 얘가 빵인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없다. 이럴 수 있어. 그거를 배반 사건이라고 불러. 따라해봐. 배반 사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제로인 경우를 배반 사건이라 그래. 내가 남자이자 여자일 수가 없잖아. 얘가 좀 그런가? 짝수이자 홀수인 건 없잖아. 그런 거 뭐 배반 사건 이렇게 얘기를 해. 배반 사건 그럽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겠네. 사건 AB가 배반이라는 얘기는 A와 B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제로 이렇게 보면 되고 이때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아이씨 A가 일어날 확률 더하기 B가 일어날 확률로 써도 된다. 이게 정의이겠지. 따라해봐. 확률의 덧셈 정리. 속삭이지 마. 나 네 애인 아니라고. 다시. 확률의 덧셈 정리. 그렇게 얘기해. 여기가 문제겠지 지금.
배반일 때는 그냥 더하면 되는데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있다면 빼야 되는 거니까 여기가 좀 문제가 생길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부른다. 별거 아니네. 중학교 때 배웠던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가 뭐 그런 것들만 신경 쓰면 되겠다. 요게 필요한 얘기고. 다음 단계. 좀 어색한 걸 좀 볼 거야. 이게 애매해. A라는 사건에서 B라는 사건을 뺄 확률? 이게 좀 애매하다고. 그래서 그 초등학교 때 집합을 배울 때 이런 식으로 배워서 A라는 집합에서 B라는 집합을 뺀 거의 정의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하기로 했지. 이렇게 대충 여집합이 등장할 것 같으니까 전체 집합을 하는 척하고 A라는 사건에서 A 집합에서 B 집합을 빼잖아. 순수한 A를 의미한다. 이랬을 거야. 그 집합의 정의를 어떻게 배웠냐면 A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그 교집합 있잖니. 걔를 빼는 것이 차집합의 정의란다. 요렇게 배웠어. 얘를 이렇게 배웠고 얘를 이렇게 쓰기도 했지. 얘는 A에는 들어가는데 B에는 들어가지 않는 게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상태야. 그래서 A에는 들어가지만 B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이렇게 쓰기도 했어. 맞지? 그래서 이 뺄셈으로 되어 있는 확률의 표현이 이렇게 좀 가끔 등장하는데 나는 좀 어색하다고 생각하거든. 사실 얘가 논리야. 고등학교 단원명으로 따지면 명제지. 대학교 과정으로 따지면 집합론이야. 그 집합론에서 정말 집합적인 걸 배우다가 명제를 배우는데 거기서부터는 철학이야.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읽어내면 되거든. 차집합이라는 것은 A라는 집합에 속해 있으나 B에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된다라고 해석해도 되는 거야. 얘가. 얘도 마찬가지거든. A라는 사건은 되는데 B라는 사건에는 일어나지 않는 그런 확률이에요 라고 읽어내면 되는 거고, 또 당연히 얘도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서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빼도 된다. 이것도 지금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 실전에서는 이거의 계산보다 이게 훨씬 더 직관적이지.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서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빼면 되겠구나. 이게 훨씬 더 직관적이라는 걸 알아. 그럼 만약에 사건 A, B가 배반 사건이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제로일 거 아니냐. 제로일 거니까 너는 그냥 PA가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가면 돼. 뭐 어려운 거 없어. 뭐 그렇게 가면 돼. 세 번째. 그 귀여웠던 1학년 시절에 그 드 모르간의 법칙이라고 들어본 적 있을 거야. 집합은 누가 만들었어? 드 모르간이 만들었나? 그 집합에서 사람 이름, 벤도 있구나. 벤 다이어그램 있으니까. 벤이 만들었나? 드 모르간이 만들었나? 드 모르간 그러는데 둘 다 아니야. 칸토어라는 수학자가 만들었어. 칸토어라는 수학자가 집합을 만든 목적이 보다 큰 무한이 있음을 증명하려고 만들었어. 당시에 무한이라는 거는 신의 영역이라고 건드리지 말자고 했던 시대거든. 그 사람이 밝힌 게 내가 논술 시간에 얘기했나? 무리수의 개수가 유리수의 개수보다 더 많다는 걸 증명해서. 그 미친 사람이야. 아무튼 그래. 그러려고 이제 집합을 만들었는데 나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지? 그래서 이 집합적인 표현이 되게 다양하게 막 변주가 돼. 그 사람이 만들어 놨으나 그 후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그 드모르간의 법칙이 나오는데 되게 귀찮은 거 있잖아. 집합이야. 이게 여집합을 해라. 이 말은 논리로 따지면 이래.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요. 이 말이지. 그 말이야. 그러니까 너는 A가 일어나지 않거나 또는 B가 일어나지 않거나 이런 뜻이라고. 얘가 부정이란 말이지. 여집합은 부정이야. 부정이니까 얘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 X라는 원소가 A라는 집합에 속하고 동시에 X라는 원소가 B 집합에 속하게 되면 교집합을 조건지시표로 나타내면 너야 라고 표시할 수 있는데 여집합을 걸었다는 말은 이거에 부정을 하겠다는 말이고 이렇게 부정을 하겠다는 말이니까 X가 A 집합의 원소가 아니에요? AND의 부정은 대충 5어잖아. 5가 되고 그 다음에 X는 B가 아니에요. 이렇게 써냈던 것을 이렇게 바꿔놓은 거라고. 집합적인 표시로. 드모르간의 법칙을 통해서 이렇게 바꿨다고. 이걸 하는 이유가 확통에서 또 나와.
네가 문제를 푸는데 이거를 해야 되는 순간이 나온 거야. 이렇게 A가 일어나지 않거나 또는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구해야 되는 순간이 나올 수 있잖아. 근데 경우에서 풀 때 이런 거 풀어봤잖아. 그럼 스스로 바꾸는 거야. 너는 A 교집합 B, 교집합이라고 촌스럽게 얘기해도 봐줘. 나도 귀찮아. 이거의 확률을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논리상 그렇다. 그러면 동그라미라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 아니냐 이거. 동그라미라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니까 6건의 확률로 하면 되겠네. 1 빼기 P의 A 교집합 B,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정리하면 되겠네 라고 갈 수도 있는 거야. 여기부터 4점이야. 그럴 것 같지 않니? 여기부터 4점이야. 그러니까 드모르간의 법칙을 적용해서 했던 그 얘기를 똑같이 확률로 정리를 해서 가는 것이 필요할 거야. 이렇게 기억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끝! 네모 3번. 에휴. 확률. 야. 이게 좀 나와봐. 너 없어? 확률의 종류가 좀 있어. 확률의 종류? 뭔 소리야 이거? 확률의 종류.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수학적 확률. 그 다음에 나오면 집에 가야 되는 통계적 확률. 집에 가야 돼. 어쩔 수 없지. 어렵다는 얘기겠지. 그 다음에 기하적 확률이 있어. 집에 가야 돼 이것도. 나오면 큰일 나. 안녕 하고 가야 돼. 어렵다. 수능 기준 이거 위주로 거의 나와. 옛날 기출 문제를 보면 있어. 근데 요즘에는 확통계도 내질 못하는 게 옛날 기출 문제는 이 통계적 확률이 수열의 극한과 연동이 돼서 나왔기 때문에 통통이들이 극한을 모르잖아. 수열의 극한을 모르니까 낼 수가 없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래. 기하적 확률은 옛날에는 좀 냈는데 요즘에는 안 내는 이유가 따라해봐. 어렵다. 그래서 뺀 것 같아. 그래서 교과서에도 발전학습, 심화학습 이쪽에 들어있거든. 지금 내가 떠든 모든 것은 논술에는 다 나와. 그렇겠지? 느낌이. 수학적 확률은 네가 잘 알고 있는 거. 야,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해봐. 아이 그럼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되겠지. 자, 여기서 이제 시작이지. 앞서 배운 경우의 수 문제가 다 튀어나오겠구나. 다 나오겠구나. 어렵겠구나. 그러면 이제 경우의 수 문제가 다 튀어나오니까 확률을 던지면 경우의 수를 물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럼 확률이 더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니네 그 30번급의 문제를 풀다 보면 케이스 분류가 어마무시하잖아. 그 어마무시한 거를 확률로 던져봐. 애들이 집에 갈 것 같잖아. 그래서 경우의 수만으로 계속 내고 있어 지금은. 그 확률은 그 확률의 독특한 뭐 조건부 확률이랄지 독립시행의 확률이랄지 이런 것들은 4점으로 내고 아주 간단한 확률, 수학적 확률의 간단한 경우는 3점으로 등장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쫄 필요 없다. 편안하게 가시면 된다. 그 다음에 통계적 확률. 얘는 느낌이 이래. 오늘 비율 확률이 몇 %야? 라고 물으면 기상청에서 발표를 하잖아. 한 대충 뭐 30%예요. 그래. 그러면 어떻게 뭐 이렇게 단위 면적을 대해가지고 전체 물 분자 개수분의 뭐 이렇게 비율 분자의 개수 이렇게 세는 게 아니잖아. 경험치로서도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작년 이맘때 어땠고 재작년 이맘때 어땠고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추론할 수도 있지. 그러다 보니까 통계적 확률이 극한이랑 많이 나오는 게 뭐 전날 비가 왔는데 다음날 비가 올 확률이 뭐 3분의 1. 전날 비가 왔는데 다음날 비가 안 올 확률이 뭐 5분의 4일 때 그러면 그 요일을 계속 생각했을 때 즉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비율 확률이 얼마가 될까요? 이런 것들을 물을 수가 있게 되거든. 그러려면 점화식을 만들어야 되고 n을 무한대로 쳐야 되기 때문에 통계적 확률은 그래서 집에 가야 될 수 있다. 어려울 수 있다. 이해했지?
이게 요걸로만 해결이 안 되는 확률이 있다는 뜻이야. 그렇게. 딱 느낌 보니까 이제 시험에 잘 안 나온다니까 이제 패스 이러는 것 같지. 기하적 확률. 기하적 확률은 정사각형이 있는데 이렇게 4등분을 했다. 네가 4등분이야. 네가 화살을 쏴서 여기 맞출 확률 얼마 같아? 많이 어려워? 4분의 1이잖아. 4분의 1인데 얘가 점선으로 바꾸면 달라지냐? 달라진다는 애가 있으면 걔랑 놀면 안 되는 거야. 이 점선이 됐든 실선이 됐든 상관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 맞출 확률은 4분의 1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이제 큰일 난 게 기하적 확률을 던지는 순간 이제 넓이를 구해야 되고 넓이를 표현하는 적분이 있기 때문에 별 생초를 다 할 거라마. 적분과 연결을 시켜서 그게 여기 나오면 어려운 거야. 여기가. 근데 수능 기준은 잘 안 나오는 편이고 내신 기준에서는 이것도 내고 이것도 살짝 내고 얘는 당연히 내고 이런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겸사겸사 좀 다뤄야 되는 거야. 별거 아니야. 넓이 구하면 돼. 그 옛날에 그 비퐁이라는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 뒤퐁 아니야? 비퐁이야? 비퐁이라는 할아버지는 여기 이렇게 바닥에다가 바늘을 막 이렇게 던져가지고 파이의 근사값을 계산하신 분도 있어. 수행평가에서 해보지 않았니? 비퐁의 바늘 문제라고? 안 했어? 지금부터 기억해. 따라해봐. 비퐁의 바늘 문제. 대단하신 분이야. 어떻게 바늘을 던져서 파이의 근사값을 계산할까? 알았어. 아무튼 확률의 종류 이렇게 있어. 아이씨. 뭐 이렇게 수학 이야기 이런 건 관심이 없어. 난 초등학교 수학 해야 돼. 난 그걸 해야 돼. 우리 딸이 이제 6학년 됐고 우리 아들이 5학년이 됐는데 얘들이 이제 중학교에 올라가면 내가 그때부터 슬슬 손을 이렇게 태우려고 뭐 학원도 다니고 뭐 하겠지. 지들도 하면 가끔 이제 시간을 내서 일주일에 한 번 수학 이야기의 시간 뭐 이런 거 하려고 나랑 이제 수행평가를 하는 거지. 좋아할지는 모르겠어. 스물셋 때 강의할 때 고3 수업도 하면서 초등학생들도 데리고 그런 수업을 했었거든. 그게 지금은 CMS로 발전이 됐지. 생각하는 수학교실 CMS. 그래서 수학 이야기하고 발표하고 1998년에 애들끼리 막 팀 프로젝트로 막 준비해 오기 시켜서 발표하면 같이 막 토론하고 거기 있는 애들이 나중에 국내 대학을 간 애들이 거의 없어. 다 해외 대학을 갔어. 해외 대학을 가고 김대중 대통령 손자도 있었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손자도 있었고 모 그룹 회장 손자도 있었고 하여튼 되게 재밌었던 압구정동에서 했던 그거 할 때만 많이 공부를 해서 나중에 관심 있으면 나한테 좀 잠깐 와봐.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잘난 척 하는 게 아니라 수행평가할 때 주제를 잘 모르겠으면 나한테 오라고 물어보라고. 수학 한정 오라고. 딴 거는 오지 말고. 딴 건 잘 몰라. 병신이야 딴 거는. 아무튼 자, 네 번째 이제 조건 확률이라는 것이 있어. 이런 거지. 그 이쁜 수빈이가 정시로 고대 붙었는데 서울대 또 붙을 확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쁜 다현이가 수리논술을 봤는데 연대에 붙었다는 가정하에 서강대도 붙을 확률. 뭐 이런 거야. 왜 현실성이 없어? 잠깐만. 뭐 이렇게 이런 걸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합시다. 이거 읽어봐. 또 PA라고 또 읽어라. 또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뭐라고? 속삭이지 좀 마. 뭐라고? 옳지.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야. 근데 뭔가 이런 걸 달아. B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A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단서를 달아. 어쨌든 뭐가 일어날 확률이야? A가 일어날 확률이야. 전제 조건이 있지? B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A가 일어날 확률. 이런 거야. 그래? 그러면 그 표본 공간을 좀 만들어 보자고. B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지금 표본 공간이 여기인 거야. 여기서 놀으라는 얘기야. 그때 A가 일어날 확률이니까 요만큼일 것 같지 않니? 맞지? 그러니까 기하적 관점으로 생각을 해도 노란색 분에 파란색 하면 될 것 같은 거지 지금. 그래서 얘의 소결론은 이렇다.
노란색 분에 파란색을 해. 아이씨, 사기 잘 친다. 이 파란색은 뭐냐면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일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B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A가 일어날 확률은 이게 A가 일어날 확률인데 너의 정의는 얘를 내려 이렇게. 얘를 내리고 막대기를 꺾어. 오케이? 막대기를 이렇게 꺾으면 힘들다? 이렇게 꺾어야 편한 거다? 맞지? 외웠지? 이렇게 했는데 못 외우기만 해, 이씨. 내려가, 꺾어. 외웠다? 외웠어. 내려가, 꺾어. 내려가, 꺾어. 내려가, 꺾어. 내려가, 꺾어. 내려가, 꺾어. 됐어. 그래. 그럼 얘를 이제 오리지널로 자세히 설명을 하면 전체 경우의 수 분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가 B가 일어날 확률이고 전체 경우의 수 분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니까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이렇게 생길 거라고. 그러면 얘를 구하라는 말은 다시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너랑 너랑 날리게 마련이기 때문에 B라는 사건이 일어날 그 경우의 수 분에 동시에 일어날 경우의 수만 계산해도 된다는 뜻이겠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지? 그런 식으로 보통 애들이 문제를 많이 풀게 돼. 정의를 잘 알자고. 이렇게 얘를 뭐 들어봐. 뭐 별거 없어. 야, 확통 너무 재밌지 않냐? 미적분하면 막 뭐 여러 가지 미분을 한다는 둥 뭐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이라도 이딴 거 하고 있는데 확률은 할 게 없어. 오, 당연한 거네, 당연한 거네. 결정적으로 문제가 안 풀리지. 그렇잖아. 화이팅. 이론은 간단해. 뭐 하려고 그랬지? P에다가 C, 바, D. 바라고 읽으면 돼. 이거라잖아. D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C가 일어날 확률. 분모는 이제 내려. 분자는 이게 꺾어. 됐다. C 어디 갔어? C 교집합 D. 무식하다고 하지 마. 그냥 교집합을 읽을 거야. C에다가 이것도 해석할 수 있겠네, 그러면? 이제 해석해보자. B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 읽어낼 수 있지? 그렇게 읽어내면 돼. 그럼 너는 PB 분의 P A 여집합 교집합 B.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고 이럴 거 아니냐? 근데 이걸 가만히 살펴보면 B는 일어났고 동시에 A가 일어나지 않았지? B 빼기 A라고 써도 되지? 그 B 빼기 A의 정의는 P, B에서 P, A 교집합 B를 빼도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와서 P, B에서 P, B 교집합 A를 빼도 되는 이런 식으로 흘러 들어갈 거야. 여기가 조건부 확률의 포인트야. 됐어. 두 번째. 되긴 뭘 돼. 안 됐어. 뒤에 걸 내린다. 분자는 꺾는다. 이것만 하면 돼. 너무 대충 가르치나? 할 말만 다 하는데 뭘 대충이야, 씨. 할 말 다 하는구만. 자, 변신시키자. P, A 바 B가 있어요. P, B분의 P, A 교집합 B라고 쓸 수 있어요. 따라서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P, A 바 B 곱하기 P, B로 결정이 되네. 이렇게 되네. 얘를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계산했지? 곱셈으로 정의가 되지? 얘를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불러. 여기부터 이제 괴리가 생기지. 중학교 때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 중학교 때는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P 곱하기 PB로만 했는데 뭔가 캥기기 시작하지. 얘를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해줘. 확률의 곱셈 정리. 하나 더 해. 왜 씨 어려운 척하고 난리야. 뻥치고 있네 씨. PB분의 P에 C 교집합 B라고 쓸 수 있다? 오케이. P에다가 C 교집합 B라는 것은 너랑 나랑 곱하면 되는 거잖아. P에다가 C 바 B가 있고 C 바 B 이렇게 PB를 곱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기계적으로 해보자. 따라서 P에다가 뭐하지? 동그라미 교집합 세모. 동그라미와 세모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P에다가
동그라미 바 세모가 일단 등장해야지. 사람이면 이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P의 세모를 곱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된다. 오케이.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한다. 끝. 다섯 번째. 아이 즐겁다. 아이 신나. 이러니까 애들이 확통론을 하는 거야. 얼마나 편하게. 이론 설명 듣는 거 신나. 문제가 안 풀려서 그렇지. 확통 런 타는 애들 특징이 있다니까. 런이라는 표현이 좋지 않지. 공부를 안 하면서 확통을 하겠고 신나해서 하는 애들의 특징이 있어. 확통에서 4개 틀려. 봐라. 주변의 친구들 봐 이제. 4개 틀려. 스트레이트 쫙 나가. 28, 29, 30은 일단 4개 아니었고 3점을 담아지려고 했으나 거기서 1개 틀리고 4개. 따라해봐. 4개. 그럼 몇 점 깎이는 거야? 15점 깎이는 거야. 걔의 만점 점수는 85점인 거야. 그렇잖아. 여기서 4개 틀리면 85점. 85점이 이제 공통은 다 맞아? 확통에서 4개 틀리는 애가 그럴 리 없잖아. 공통에서도 한 5개 틀려. 그럼 이제 20점이 깎여. 65점. 그러면 중경외시 시대인재로 가야지. 근데 받아주질 않네. 시대인재에서 너 공부 못해 얘 안 받아줘 얘. 그러면 이제 독학재수를 한대. 독학을 한대. 독학을 할 줄 아는 애였으면야 확통에서 4개를 틀리지 말았어야지. 응? 그렇게 재수를 하게 되지. 재수를 하면서 공부하는 방법을 찾게 돼. 그 재수 한 9월 달쯤에 엄마한테 얘기를 한다. 엄마, 이제 난 수능을 알겠어. 공부하는 방법을 알 것 같아. 역시 난 확통을 잘한 것 같아. 이제 확통이 4개가 아니라 2개만 틀리는 걸로 바뀌었거든. 이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삼수의 생활로 넘어가. 그때는 시대인지에서 받아줄지도 몰라. 조금 이제 올랐으니까 그 삼수를 딱 했지. 에휴, 됐다. 삼수를 하는 순간 또 내 눈높이가 높아질 거 아니야 이렇게. 재수를 할 때 건동호수를 갈 수 있는 눈높이였으니까 삼수를 했으니까 이제 어디로 가겠어? 스카이가 아니면 대학이 아니지. 이렇게 삼수를 시작하지. 근데 재수 때만큼밖에 점수가 안 나와. 그 남자애들은 뭘 하겠어요? 가자 군대 군수 뭐 이렇게 가는 거야. 화이팅. 자 힘내. 5번째 독립 종속 배반. 자 읽어봐. 독립 종속 배반. 배반은 아까 얘기했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제로인 것을 배반이라고 한다. 여기가 정의. 독립이 문제인데 사건 AB가 독립이라고 하잖아. 이제부터 집중. A는 화성남자고 B는 금성여자야. 화성남자가 지랄 브루스를 쳐도 금성여자는 신경을 안 쓰는 거야. 사건 AB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 독립이라 한다. 지금 내가 독립의 용어를 설명했는데 배반이랑 무슨 차이가 있는 거지라고 의심했으면 너는 존나 창의성이 있는 거야. 아 진짜 멋있는 거야. 근데 일단 지금 잠깐 기다려봐. 독립은 사건 AB가 서로 영향을 받지 않는 걸 독립이라고 해. 독립이 뭐라고? 사건 AB가 서로 영향을 받지 않는 걸 독립이라고 해. 예를 하나 들어볼게. 이거 면접에도 나온다? 학생, 독립과 배반의 차이가 뭐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잖아. 독립은요, 사건 AB가 서로 영향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래. 배반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0인 겁니다. 그래. 그럼 사건 AB가 독립이면 배반이야? 그건 모르겠는데요. 그건 우리 학교에서 원하는 인재가 아니야. 어디 경영학과를 지원해. 잘 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거의 인트로부터 지금 하는 거니까 잘 들어. 자, 이게 주머니가 있어. 주머니가 있는데 동그라미가 3개가 있고 X가 2개가 있다는 거야. 게임을 시작하는 거지. 동그라미를 뽑으면 최민구 뺨을 때리기로 하는 그런 게임이 있는 거야. 근데 첫 번째, 지후가 최민구 뺨 때릴 확률은
어려워? 5분의 3. 근데 지우가 내 뺨을 이렇게 딱 후린 다음에 이 주머니 동그라미 공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이렇게. 동그라미 공을 다시 넣었어. 원상복귀 했지? 원상복귀해서 뽑았어요. 그래서 복원추출을 부르요. 복원추출. 따라해봐. 복원추출. 이렇게 원상복귀했다. 복원추출. 그 두 번째 아이가 오는 거지. 그 백정민이라는 아이가 있어. 걔가 최민구 뺨 때릴 확률은 여전히 5분의 3이지. 동그라미 다시 넣었으니까. 영향을 받았니 안 받았니? 안 받았지? 이렇게 영향을 안 받는 것을 독립사건이라고 한다. 인정? 그렇게 되는 거야. 독립이야. 그러네. 대표적으로는 보건추출이 있는 건가요? 그렇지. 그래? 이번엔 첫 번째 아이가 나를 때린 거야. 수빈이가 나를 때렸어. 그 5분의 3이야. 그래? 근데 수빈이는 이 동그라미를 들고 가셨어. 이렇게. 고마운 일인지 고맙지 않은 일인지는 좀 이따 생각하자고. 들고 갔어. 이번엔 두 번째 다현이가 내 뺨을 후리러 온 거야. 후린다? 좀 무식해 보이네. 아무튼 4개 있잖아. 4개 중에 2개 선택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2분의 1인 거지. 영향을 받았지? 독립이 아니라 그래. 독립이 아니라는 건 뭐라고 할까? 종속이라 그러는 거야. 됐어. 그래서 여기 비복원 추출. 비복원 추출일 때는 독립이 아니야. 영향을 받았잖아. 종속이라고 한다. 복원 추출 영향을 받았잖아. 독립이라고 한다. 이런 사건의 확률을 잠깐 계산해 보자고. 여기는 25분의 9야. 여기는 10분의 3이야. 어려운데? 잠깐만. 이거 뭐? 나 몰라. 씨. 250으로 할 거야. 90. 250으로 할 거야. 25를 곱해. 25 곱하기 3이야. 아씨. 15, 75. 확률이 뭐가 더 높은 거야? 왜? 250으로 그냥 했는데 여기다 10 곱하면 90이고 25를 곱하면 75잖아. 맞잖아. 그지? 그러면 이게 확률이 높지. 다현이는 나를 봐준 거야. 내 말 이해해? 나를 봐주고 간 거야. 나를 배려를 해준 거라고. 독립시행의 대표적인 거는 보건추출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이제 실전 문제를 했는데 막 철수, 영희, 뭐 이렇게 뭐 정민이, 다현이 이런 애들이 있어. 근데 무슨 시행을 하는데 뽑아가지고 뭘 했는데 넣고, 뽑았는데 뭘 했는데 넣고, 이 짓을 하잖아. 보건추출이지? 뭘 떠올려라? 독립. 중학교 때는 그래서 이런 거밖에 안 했어. 독립시행만 한 거야. 그 엔드는 곱한다, 엔드는 곱한다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이거 좀 이따 할게. 아무튼 독립은 그렇다. 곧 쉴 거야. 이제 쉴 때 됐다. 독립, 성질. 사건 A, B가 독립이라는 얘기는 화성남자, 금성여자라 그랬어. A라는 사건이 일어나던 말던 B는 영향을 받지 않고, B라는 사건이 일어나던 말던 A는 영향을 받지 않는 거야. 집중. A, B가 독립이잖니? 그러면 일단 개념적으로 A, B가 독립이면 A랑 B가 아닌 것도 독립이고, A가 아니고 B인 것도 독립이고, A가 아니고 B가 아닌 것도 독립을 이해해. 암기해, 씨. A, B가 독립이면 서로 영향을 받지 않는 거야. A가 일어나건 안 일어나건, B가 일어나건 안 일어나건 서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를 기억해줘. 증명할 거야. 증명할 거야. 증명부터 하면 싫어할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독립이 사건이라는 것을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나요? 다시 읽어봐.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이었지. 조건 확률로 보면 이렇게 썼네. B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A가 일어날 확률. 결국 얘는 A가 일어난 거야. 근데 사건 A, B가 독립이라고 하면 B가 일어났건 B가 일어나지 않았건 A는 관심이 없어. 영향을 안 받아. 그래서 사건 A, B가 독립이라고 하잖아.
얘는 PA와 똑같아. 정의로 받아들여. B라는 사건이 일어났던 일어나지 않았던 A는 영향을 받지 않는 거고 이 표현 자체가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니까 너는 A, B가 독립이라면 PA다. 정의로 받아들이시고 그래서 얘를 이제 쓰잖니? 분모는 내리고 분자는 꺾잖아. 이렇게 된다는 거네. 따라서 사건 A, B가 독립일 때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PA 곱하기 PB로 계산을 한다?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성질이 나온 거지. 중딩 때는 그래서 이렇게만 계산한 거야. 독립사건밖에 안 봤거든. 영향을 받지 않는 거밖에 안 했기 때문에 엔드는 곱한다, 엔드는 곱한다, 엔드는 곱한다 그랬던 거야. 확률 계산을 할 때. 이렇게. 그랬구나. 원래 이거였잖아. P, A바 B 확률의 곱셈 정리가 PB였잖아. 원래 이거였는데 사건 AB가 독립이라고 하면 얘가 P로 바뀌는 거잖냐. 일로 올라가서 얘가 됐던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네. 그렇게 바뀌는구나. 얘는 사건 AB가 독립인지 종속인지 판단하는 아주 주요 수단이 되기도 해. 집중.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계산한다. A가 일어날 확률을 계산한다. B가 일어날 확률을 계산한다. 따로따로 다 계산을 해서 두 개 곱해서 네가 나와서 등식이 성립해. 독립. 성립하지 않아. 종속. 판단하는 근거가 여기라는 거지. 그래서 수능에서는 옛날 학력고사 시대 때 말고 수능 초창기 말고는 등장한 적이 지금 없는데 내신에서는 잘 내. 서술형에 특히나 사건 AB가 독립인지 판단하세요. 서술형 1번. 이렇게 딱 내거든. 그러니까 아니지. 1번 독립의 정의를 쓰세요. 2번 사건 AB가 독립인지 종속인지 판단하세요. 이거 묻는 거야. 되겠지? 됐어. 그러니까 이 말은 동그라미랑 세모가 독립이 보장만 된다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P 동그라미 곱하기 P 세모로 하자? 이게 정의였던 거지. 그러면 여기가 말이 좀 되는 게 이렇게 되나 봐. 사건 AB가 독립이야? P의 A 교집합 B를 하면 얘는 PA 곱하기 PB가 되는군. 이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고 사건 A랑 B의 여집합이 독립이야? A라는 사건과 B가 일어나지 않을 사건이 독립이야? 그 말은 A와 B가 아닌 것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PA 곱하기 PB의 여집합으로 결정이 되겠군. 뭐 이런 말이고 너도 A 여집합 교집합 B 이게 있잖아. 그러면 PA의 여집합 곱하기 PB로 된다는 얘기고 여기 PA 여집합 B의 여집합 얘는 PA의 여집합 곱하기 PB의 여집합이 된다는 말이고 이렇다는 거야. 과거 교육청이랑 평가 문제에서 집중. 빈칸 채우기 문제로 얘를 물었던 게 있어. 이 증명하는 과정을. 빈칸 채우기를 물었고 내신에선 서술형으로 대놓고 묻고 면접에서도 설명하라고 묻고 논술에선 대놓고 증명하세요라고 묻고 그러니까 주제라는 거지. 중요한 주제라는 거지. 지금 처음에 내가 구라를 쳐놨잖아. 낚아놨잖아 내가. 맞는 소리이기는 한데 A, B가 독립이면 A가 일어나건 안 일어나건 B가 일어나건 안 일어나건 영향을 받지 않아. 그러니까 A, B가 독립이면 너도 독립, 너도 독립, 너도 독립, 너도 독립이라고 결론을 지어놓고 지금 하고 있잖아. 얘를 뭐 해야 된다고? 증명해야 된다고. 그래서 얘가 독립이라는 가정하에 이거 증명하고 이거 증명하고 요거 증명하는 것은 여러모로 중요한 얘기라고. 됐지? 이제 쉬자. 꺼지질 않아. 하자. 나 심심하다. 심심해. 심심해. 너희들 나중에 누구 가르치는 직업을 택하는 것도 괜찮아. 되게 즐거워. 다만 이제 이런 거는 있어. 나는 수업 시간에 해야 될 거를 하는 편이기는 한데 어떤 수업에서는 해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게 컨텐츠 위주로 가는 수업이 있고 어떤 수업에서는 할 게 뭐 그렇게 별로 없어서 지금처럼 편안하게 가는 경우도 있고 나는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잖아. 수학 시험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너가 수학 시험 점수가 잘 나오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연구를 계속 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어떤 수업에서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어려워 이럴 수 있고, 어떤 수업에서는 할만한데 뭐 이럴 수 있어. 근데 입시 관점에서 해야 될 말을 계속 그 과정에 맞게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네가 지금 이 확통 수업이 편안하다 싶으면 이 정도만 해도 되나 보다 이렇게 하면 되고, 미적분 수업을 더 넣었는데 뭐 이렇게 어려워 그러면 내가 노력을 좀 더 해야 되겠구나, 이 시기에 때 해야 되는 걸 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줘. 1번 증명. 왼쪽에서 오른쪽을 가는 거, 이게 동치라는 걸 값이 같다 이걸 보이면 되는 건데, 그럼 P에서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나지 않을 이 확률을 계산하는데 A, B가 독립일 때 쟤를 보이라 했잖아. 그러면 끝났는데? 끝났는데 얘가 A는 되고 B는 안 된다는 얘기니까 머릿속에 A 빼기 B와 같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 그럼 너는 PA에서 PA 교집합 B를 빼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한 방에 다이렉트로 딱 꽂히면 성공이야. 근데 사건 AB가 독립이기 때문에 PA 빼기 PA 곱하기 PB 이렇게 하겠지. 써줘야지, 아는 척을 해야지. AB가 독립이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왼쪽을 살짝 커닝해 가면서, 어디였어? 커닝해 가면서 하면 돼. 결론을 알잖아. PA가 있고 1 빼기 PB 이렇게 될 거다. 그러면 PA에다가 얘는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니까 와 쉽네 이렇게 가면 될 일이야. 이런 식이야. 빈칸 채우기 그리고 제대로 서술 둘 다 필요해. 두 번째는 A가 안 일어나는데 동시에 B가 일어날 확률을 계산해 볼까요? 이제 이랬어. 얘는 B는 되는데 A가 안 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하면 될 일이겠구나. 차집합이니까 PB에서 P, B 교집합 A로 쓰면 되겠구나. 뭐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A 교집합 B로 써도 괜찮아. 그럼 PB가 있고 PB 곱하기 PA로 쓰면 되겠구나. 왜냐하면 AB 독립이니까. 산수야. 그럼 뭐 하면 돼. PB로 묶어. 근데 여기 지금 보면 형식이 뒤쪽으로 묶여져 있지. 뒤쪽으로 묶여져 있으니까 뒤로 묶어. 1 빼기 PA가 되고 곱하기 PB로 이렇게 묶으면 되겠네. 그러면 얘는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 B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간단하게 보일 수 있다. 누가 친구가 이제 물어보면 원래는 독립이니까 저렇게 되는 건데 해보면 이렇게 돼 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면 그 친구가 잘 알아먹을 거야. 두 번째, 이 증명 없이 쟤를 그냥 암기만 하고 있다면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거야. 확통에서 증명하는 게 몇 개 없어. 교과서에 증명하는 게 몇 개 없는데 그 중에 하나니까 꼭 해봤으면 좋겠고. 세 번째, 확률의 표현이 집합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집합에 대한 지식이 좀 있어야 돼. 그게 이 세 번째 문제의 관건이고, 딱 봐도 1번, 2번은 잘 되는데 3번이 캥긴다면 3번이 출제 포인트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맞아. 네가 헷갈리는 게 시험에 나오겠지. 네가 아는 걸 내겠니?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럼 얘가 불편해. 네가 봐도 불편하지? 집합에서 벤 다이어그램의 효용은 뭐냐면 복잡한 집합의 식을 편리하게 바꾸는 것에 효용이 있는 거야. 벤 다이어그램이 한다. 뭐래? 드모르간의 법칙. 드모르간의 법칙이 효용이 거기 있는 거니까 불편하잖아, 얘가. 해석은 되지. A라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동시에 B라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어요니까 너는 A 또는 B가 일어나지 않을 사건으로 바꿔치기를 해도 된다. 여기가 첫 번째 시작이야. 이렇게? 맞지? 이렇게 됐어. 그러면 동그라미라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그럴 확률이 되다 보니까 얘는 1 빼기 P에다가 A 합 B로 쓰면 되겠네. 이렇게. 그럼 또는이니까 확률의 덧셈 정리에 의해서 1 빼기 PA 더하기 PB 빼기 PA 교집합 B로 쓰는 것이 인지상정. 또 1 빼기 PA 빼기 PB 더하기 PA 교집합 B인데 왠지 이렇게 쓰고 싶고 PA 곱하기 PB로 쓰고 싶고, 왜냐하면 AB가 독립이니까. 됐다.
오른쪽 왼쪽을 커닝해 가면서 1 빼기 PA 1 빼기 PB 이 식이 위식이랑 똑같다. 인수분해 한 거야. 왜? 얘가 얘잖아. 그렇잖아. 인수분해 했어. 인수분해 하니까 얘가 PA의 여집합 곱하기 PB의 여집합 이렇게 되겠구나. 증명 끝.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써. 이렇게 네모해놓고 색칠하면 증명 끝이란 얘기야. 그리고 꼴값 떨지 말고 증명 끝 이렇게 쓰는 걸 추천해. 이렇게. 또 어떤 애들은 뭐 QED 이거 쓰던데. 됐어. 한글로 써. 이렇게 증명 끝 이렇게. 증명했어요. 이렇게 이쁘게 쓰면 교수님이 한번 웃을 수 있어. 아우 귀여워 이러면서. 됐지? 이렇게 하면 돼. 독립의 성질이야. 그래서 이제 암기하자고. AB가 독립이면 A하고 B가 아닌 것도 독립이고 A가 아니고 B인 것도 독립이고 A가 아니고 B가 아닌 것도 독립이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그럼 이제 역으로 얘가 독립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게 얘라 했지. 이걸로 보이면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A랑 B가 아닌 게 독립임을 밝히세요. 그러면 얘 보이면 되는 거야. 이거 확률 따로 계산하고 따로따로 계산해서 같으면 독립, 같지 않으면 종속 이렇게 되는 거지. 됐지? 그렇게. 독립을 영어로? 이것도 어렵구나. 알았어.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어렵네. 디펜던트, 인디펜던트 뭐 이런 거 있잖아. 몇 번이지 까먹었다. 동그라미 몇 번째냐? 이게 두 번째냐? 세 번째야 이게? 아 고마워. 네 번째. 독립. 배반. 허수판독이야 이거. 우리 그 국어의 세계로 빠져들어가 보자. 사건 AB가 독립이라는 말은 서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야. 사건 AB가 배반이라는 말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제로라는 거지. 도대체 이게 무슨 관계가 있지? 를 생각해보자. 전제조건은 있어. A라는 확률이 0이 아니고 이것도 기출이야. B라는 확률이 0이 아니야. 이제 그 현 고1부터는 확통이 수능에 들어가서 되게 디테일하게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 옛날 기출문제를 꿰뚫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설명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옛날엔 되게 재밌는 게 많았어. 지금처럼. A가 일어날 확률이 0이 아니고 B가 일어날 확률이 0이 아닌 상태로 출발을 할 거야. 내신에는 잘 내. 수능에서는 좀 지엽적이라 잘 안 내는데 사건 AB가 독립이면 사건 AB가 배반일까요? 참거짓을 밝히세요. 이게 도리도리 하고 있으면 훌륭한 거야. 진짜 훌륭한 거거든. 되게 잘했거든. 개념적으로 한번 보자고. 배반이라는 거는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이 제로인 거잖아. 그 사건을 쳐다보면은 동시에 일어나는 게 꽤 많이 일어날 수 있어. 주사위만 보더라도 뭐 짝수면서 소수의 뭐 사건을 보면 겹치는 게 2가 있잖아. 그러니까 겹치는 게 되게 많을 수 있는데 배반이라는 것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제로가 되도록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는 거야. 부채질 당하고 있는 거야. 내 말 이해돼? 그러면 사건 AB가 배반이잖아. 사건 AB는 종속이 맞겠지. 부채질 당하고 있잖아. 영향을 받고 있잖아. 다시. 사건 AB가 국어가 어려워. 배반이라는 얘기는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제로야. 근데 사건은 동시에 일어날 사건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동시에 일어나지 마 하고 영향을 받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는 말은 종속이야 독립이야? 종속이잖아. 그러니까 이 명제가 참인 거야. 사건 AB가 배반이면 물론 전제 조건은 얘다. 좀 그렇잖아. 확률이 0인 게 껴들어가면 인생 피곤할 거 아니냐. 배반이면 AB가 종속이야. 이 명제가 참이야. 원명제가 참이면 대여명제도 참이지 않냐? 그 대우를 해.
대우를 하면 A, B가 종속이 아니면 독립이면 사건 A, B가 배반이 아니야. 배반 아님. 이게 참인 것 같은 거야 지금. 개념적으로는 그런 거야. 이해했지? 이제 그런데 그 교수님이 저 학생 배반이면 종속이 맞아? 네. 왜 그래? 이게 영향을 받고 있어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뭔가 보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여기를 증명해볼게. 거짓이면 왜 거짓인지. 눈치가 그래서 거짓인 것 같지 않니? 왠지 느낌이 그렇잖아. 증명을 해볼게. 얘는 AB가 독립이니까 A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뭐 이렇게 쓸 것도 없어. PA 곱하기 PB가 만족된다는 거야. AB가 배반이라는 말은 P에 A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제로라는 거야. 맞지? 근데 결론이 지금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제로인데 왼쪽은 이 두 개 곱해야 얘가 나오잖아. 그 제로가 되려면 둘 중에 하나가 0이어야 하지 않니? 근데 전제 조건이 뭐였어? 0이 아니라며. 0이 아니니까 이럴 리 없는 거지 지금. 같을 일이 없는 거지. 거짓인 거야. 어떻게? 요 명제 다 기억할 수 있겠어? 된 걸로 해? 된 거나 다름없어? 이제 기억하세요. 됐어. 독립 배반했어. 네모 3번? 맞나? 3번? 확률 최고의 히트 상품. 독립시행의 확률을 할게요. 히트 상품. 현 킬러 문항은 경우의 수에서 나온다면 9킬러 문항은 여기서 냈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 확률 센 거를 내면 경우의 수를 동시에 물을 수 있기 때문에 확률이 어려운 게 아닐까?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 옛날에는 그래서 여기를 그렇게 어렵게 냈어요. 독립시행의 확률. 뭐 그래프 동원해서 낼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내기 때문에 되게 어렵습니다. 문제풀이량이 많아야 되는 곳이 맞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옛날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확통해서 킬러 문항이 나왔는데 그 문제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최근 문제 말고 옛날 문제들이. 그런 문제들을 많이 풀다 보면 논술도 껌입니다. 여기가. 논술 문제보다 수능 문제가 더 어려워요. 옛날 수능 문제가. 그러니까 이쪽을 좀 잘하실 필요가 있고, 내신에서는 계속 이 확통에서 독립시행 확률이 수능에 어렵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셨는지 내신에서도 꽤 어렵게 내고 있는 스타일이고, 수능 특강을 금년 걸 내가 아직 못 봤는데 나왔니 지금? 금년 걸 내가 못 봤는데 작년 것까지만 해도 좀 깊이 들어가 있는 문제가 좀 많았었어요. 실제 수능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니까 잘하자고. 썰이 길었지? 독립시행의 확률은 사건 AB가 독립일 때 써먹는 거야. 그러면 A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중딩 때처럼 PA 곱하기 PB가 된다. 이거를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을 했었어. 세 개가 독립이면 세 개 곱하면 돼. 네 개가 독립이면 네 개 곱하면 돼. 그렇게 이해하면 될 일이네. 그러니까 엔드는 곱한다가 적용이 되는 거야. 사실 쉬운 거지 이게. 엔드는 곱한다가. 확률의 곱셈 정리를 하려면 원래 PA바 B 곱하기 PB를 해야 되는 거니까 더 복잡한 거 아니냐. 더 복잡한 건데 독립이면 오히려 편한 건데 조금 귀찮아. 그래서 이제 시작. 예를 들어서 한 개의 주사위를 몇 번 던질까? 한 5번만 던질까? 5번을 던진다. 이때 3의 눈이 3번 나올 확률을 구해라. 이런 문제가 있다 치자. 3의 눈이 3번 나오라고? 그러면 1회 시행, 2회, 3회, 4회, 5회 시행을 할 거야. 혹시 첫 번째 시행에서 3의 눈이 나오면 갑자기 두 번째 시행에서 3의 눈이 안 나와? 그럴 리 없지. 서로 영향을 안 받네. 독립이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독립시행이라는 걸 알 수 있어. 독립시행이라면 엔드는 곱한다. 이렇게 하자 그랬지. 그러면 5번을 던지는데 3의 눈이 3번 나오는 거는 운 좋아서 연타 3번이 나오고 여기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오고 안 나오고 어이씨 어렵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이제 가다 보면은 운 나빠서 2번 연타를 안 나오고 마지막에 이제 3번이 나오게 되는 이런 것들도 있을 거야. 그럼 케이스 분류를 해야지.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3개를 뽑은 다음에 동그라미를 딱 때려 박으면 되잖아. 이 개수가 몇 개 있냐면
5개 중에서 3개를 뽑은 개수만큼 있겠지. 여기까지 인정? 인정. 거꾸로 생각해도 돼. X가 뽑히는 것은 서로 다른 5개에서 2개를 뽑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OC 그렇게 해도 돼. 일단 OC 3으로 할게. OC 3으로 했으니까 그러네. 그 다음에 첫 번째 케이스를 계산하자. 3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 또 두 번째도 3의 눈이 나올 확률 6분의 1. 세 번째도 3의 눈이 나왔네. 네 번째는 3의 눈이 안 나왔네. 다섯 번째는 3의 눈이 안 나왔네. 이렇게 계산이 되겠지? AND는 곱한다 그랬으니까. 독립시행의 확률이니까. 최종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6분의 1짜리가 어쨌든 3개 붙어먹고 6분의 5짜리가 2개 붙어먹고 있어서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맞지? 근데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인 게 6분의 1, 6분의 1, 6분의 5, 6분의 1, 6분의 5를 곱할 거니까 쭉 곱하면 6분의 1짜리가 나올 확률 6분의 1이잖아? 3번 나오고 동그라미가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니까 안 나올 확률 6분의 5짜리가 2개가 있는 이렇다는 걸 알게 되고 내려가. 여기도 마찬가지네. 안 나올 거 2개, 나올 거 3개니까 나올 확률 6분의 1, 그게 3번 나오고 안 나올 확률 6분의 5, 그게 2번 나와서 모든 확률이 같다는 걸 안다. 그러면 너 더하기 너 더하기 너 더하기 너 더하기 너를 할 건데 몇 번 더 할 거야? 10번 더 할 거야 그 말이지. 맞지? 그래서 이 사건을 A라고 하면 이제 정리.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5C3 6분의 1의 세제곱 6분의 5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다.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의 틀이야. 별거 아니지? 별거 아니야. 근데 왜 출제를 많이 하냐면 독립시행의 확률을 던지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물어. 독립시행의 확률은 경우의 수와 확률이 곱해져 있는 형태거든. 여기 경우의 수잖아. 여기가 확률이라고. 따라해봐. 경우의 수 곱하기 확률. 집중. 경우의 수 곱하기 확률. 그러니까 한 번 던지면 2개를 다 물어. 그러니까 출제를 많이 하겠지. 맞지? 그래. 자, 그 다음에 이런 변수들이 그 자연수의 세계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연수나 정수나 이런 변수들을 통해서 확률을 표현하는 함수가 있어. 그 함수를 확률 질량 함수 그래. 정의야. 읽어봐. 확률 질량 함수. 다시 확률 질량 함수. 그거를 기억해줘. 그럼 이 사건을 확률 질량 함수로 표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면 돼. 중요한데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좋아? 한 개의 주사위를 5번을 던질 때 3의 눈이 R번 나올 확률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그지? R번이란 얘기는 제일 안 나왔을 때가 몇 번? 빵번. 제일 많이 나왔을 때는 5번. 그럼 R은 0에서부터 5까지지? 그럼 범위를 가지고 있지? 그래. 그러면 PA를 구할 건데 이게 R로 바뀌었으니까 5번을 던져서 몇 번 나오는지 궁금한 거지. OCR. 그 다음에 나올 확률 6분의 1이야. 3의 눈이 나올 확률이잖아. 걔가 R번 나오고 안 나올 확률 6분의 5가 5 빼기 R번 나오겠지. 이렇게. 단 R은 0, 1, 2, 땡땡땡. 아이 몇 개 쓰기 싫다고 아유 씨 이렇게 쓰거나 R은 0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은 뭐 의미한 정수라고 쓰거나 뭐 정수라고 쓰거나 그건 뭐 알아서 써. 이렇게 쓰잖아. 얘를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한다. 맞지? 그 다음 확률의 총합은 얼마야? 내 남자일 확률? 1이잖아. 걔를 표현해보면 시그마 R이 0에서부터 5까지 아이고 지수 콤비네이션 R 이렇게 딱 등장하지. 그 다음에 6분의 1의 R제곱 6분의 5의 5-R제곱 이라고 쓰여진다는 것도 알아. 같은 얘기지. 얘는 지금 뭐 한 거냐면 경우의 수와 확률이 곱해져 있네. 독립시행의 확률이네. 시행의 수가 변수인데 0에서부터 5까지 다 있네. 확률의 총합은 얼마라고? 1이라고. 그래서 바로 1이라고 해석했으면 좋겠고 얘를 어디서 배웠냐면
이항 정리해서 배웠지. 너는 뭘 전개한 거냐면 6분의 1 더하기 6분의 5의 5제곱의 전개식을 쓴 것이로구나. 그래서 1 이렇게 판단해도 되는데 얘보다 위에서 바로 해석하는 게 훨씬 낫겠지. 됐죠? 오케이. 그래서 독립시행의 확률은 일단 이렇게 외우자고. 지수, 시행의 수, 컨비네이션 나온 횟수, 나올 확률에 나온 횟수 승, 안 나올 확률에 안 나온 횟수 승처럼 생겼다. 에이, 시행 횟수가 5번이잖아. 나온 횟수가 아까 3번이었잖아. 이렇게 시행 횟수, 컨비네이션 나온 횟수, 나올 확률, 3의 눈이 나올 확률. 자, 3의 눈이 나올 확률은 한 개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 3의 눈이 나올 확률을 생각하는 거야. 3의 눈이 나올 확률 6분의 1. 나올 확률 나온 횟수. 안 나올 확률 안 나온 횟수 승. 이렇게 쓰면 된다. 즉 경우의 수 곱하기 확률의 형태로 되어 있다. 시행 횟수 컨비네이션 나온 횟수, 나올 확률에 나온 횟수 승, 안 나올 확률에 안 나온 횟수 승. 이렇게 기억하고 하면 된다. 경우의 수 곱하기 확률. 이때 여기를 주목해줘. 한 개의 주사위를 꼭 쥐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서로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독립이라 했지. 이번에는 5개를 쿡 잡아. 서로 다른 5개의 주사위를 잡고 바닥에 이렇게 뿌려. 이렇게 뿌렸을 때 3의 눈이 3개 나올 확률이랑 다시 서로 다른 5개 주사위를 잡았어. 잡고 뿌렸어. 뿌렸을 때 여기에 깔리는 게 3의 눈이 3번 나올 확률이랑 한 개 주사위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던졌을 때 3의 눈이 3번 나올 확률이 같을까 다를까? 같아. 곱셈. 같아. 그 같은 걸 기억해. 같은 걸 기억해. 하나의 주사위를 딱 들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을 했지. 그러면 여기가 555XX, 55X55 이렇게 되잖아. 이 말과 서로 다른 5개 주사위라고 했잖냐. 여기를 바닥에 쭈르륵 뿌렸잖아. 쭈르륵 뿌렸을 때 3의 눈이 3개 나올 확률은 같다는 걸 기억하라고. 됐죠? 그 문제 스타일이 한 개를 여러 번 던졌건 5개를 잡고 던졌건 이 2개가 독립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독립시행 확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그러면 독립시행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그 기준이 반복적인 경우가 많아. 따라해봐. 반복적. 다시 반복적. 반복적인 경우가 많은데 방금처럼 후두둑 잡고 던져서 할 때랑 똑같은 경우라는 것도 기억해 주자.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독립시행 확률입니다. 이 독립시행 확률은 또 다룰 기회가 있습니다. 통계에 가면 이항분포라는 것이 있어요. 그 이항분포가 되면 제 앵간히 하기 싫은가 보다. 자, 확률 변수 x가 있잖아.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할 때는 이렇게 b라고 써요.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그래서 b라고 쓰는데 한번 따라해봐. b 다시 b라고 써. 그냥 외워. 근데 이 독립시행의 확률에서 보면은 도대체 이 주사위를 5번을 던진 건지 10번을 던진 건지 20번을 던진 건지 혹은 20개를 잡고 뿌린 건지 이런 게 좀 중요하지 않겠어요? 기준점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항분포에서는 그 시행 횟수를 여기 쓰기로 약속을 해요. 약속이야. 나한테 묻지 마. 그 다음에 3의 눈이 나올 확률 뭐 이런 거 있잖아. 3의 눈이 나올 확률이 여기는 이제 그 6분의 1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행 횟수 일단 중요하고요. 나올 확률이 중요해서 이런 식으로 쓰기로 약속하는 이항분포라는 것이 있어요. 그때가 또 나온다는 얘기지. 그때가 또 나와. 또 나오기 때문에 기억하자고. 여기에서 뭐 평균을 구하라 그러면 MP로 계산을 하고 분산을 구하라 그러면 MPQ로 계산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 공식을 유도하는 것이 이항정리로서 해석을 하고 미분을 친 다음에 증명을 해요. 선 넘었잖아. 확통에서는 선 넘었기 때문에 교과서에서는 암기할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외우면 돼요. 따라서 외운다.
논술에서는 증명할 줄 알아야 돼요. 다시 따라해봐. 왜 웃는다? 그래. 뭐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지금에 나와 있는 사건을 그 이항문포로 해석해 보면 시행의 수가 몇 번이었지? 5번이었냐? 5번이고 나올 확률이 그 거시기 6분의 1이잖아. 이렇게 되는 거라서 이때 평균을 구하라 그러면 그냥 외워. 뭘 고민해. 이 두 개를 곱해. 6분의 5 이렇게 하면 되고 분산을 구하면 이 Q가 안 나올 확률이거든요. 단 Q는 1 빼기 P 이렇게 돼요. 안 나올 확률이 돼서 분산을 구하라 그러면 이제 NPQ니까 NP는 가만히 있는 채로 Q를 곱한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가만히 있는 채로 6분의 5는 가만히 있는 채로 나올 확률이 얼마였어? 6분의 1이었지? 안 나올 확률 또 곱해. 6분의 5를 곱해서 뭐 계산하면 된다. 뭐 이런 거. 잘못 계산한 것 같다. NP잖아. NP니까 어떻게 된 거야? 그게 헷갈리지?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얘기할게. 잠깐만. X가 B가 있는데 여기다 썼잖아. 맞네. 평균은 NP니까 두 개를 곱하면 6분의 5. 분산. 안 나올 확률을 곱하는 거니까 6분의 5에다 6분의 5를 곱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돼. 지금 딱 그 잘 잡은 게 도대체 저거 평균이 뭔 소리야? 이럴 수 있다고, 그지? 평균이 뭔 소리 이럴 수 있는데 그거는 그때 가서 설명을 할 예정이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통계도 나온다? 뭐 그렇게만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됐어. 이제 문제 좀 풀자. 오르바웃 확통해서 이거 프린트. 앞에는 수학적 확률이니까 그게 뭐 중딩 때랑 똑같아. 뭐 해봐. (74페이지를) 보세요. 74페이지에 1-16, 1-17, 1-18이 기하학적인 확률이에요. 요 프린트예요. 요 프린트. 네, 요 프린트예요. 다시 74페이지에 1-16, 1-17, 1-18은 기하학적인 확률입니다. 거기는 지금 풀 생각이거든요. 16, 17, 18을 풀고 일단 그것부터 풀어보자. 5분 줄게. 시작. 됐다. 하자. 16번. 즐겁잖아. 신나.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된다. 판별식 하면 되겠군요. B-의 제곱 AC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렇게 된다. M제곱이 3보다는 크네. M은 마이너스 루트 3보다는 작고 M은 루트 3보다는 크겠네. 이런 범위를 만족해야 되는군. 근데 제가 이제 저렇게 있잖아. 이렇게 있어서 0이 있고 4루트 3이야. 뭐 이렇게 루트 3? 2루트 3? 3루트 3? 몰라. 여기 루트 3 여기 있다 쳐. 여기 있으면 원래 표본 공간이 이만큼이라는 거지. 확률을 정의할 수 있는 공간이 요만큼밖에 없어요. 근데 루트 3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루트 3보다 커요. 요만큼 있다는 얘기지. 등호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중요치 않다 그랬잖아. 뭔가 넓이 관계로 해석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넓이 관계로 보면 대충 뭐 4분의 3 같지 않니? 그지? 그래서 얘는 4분의 3이로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17번. PAB가 둔각삼각형이라는 거지. 둔각삼각형이라는 것은 이제 각이 90도보다 크냐 작냐 여기가 기준점이 돼야 되는 거라서 90도보다 이제 큰 거니까 한 각이 90도가 되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얘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왠지 생각하고 싶고 이 원 위에 점 P가 있으면 이렇게 연결하면 수직이 되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예각이라면 P가 여기 있으면 예각이 되겠지. 예각삼각형이 되겠지. P가 이쪽에 박혀 있으면 둔각삼각형이 되겠지. 그래서 전체 넓이분의 여기에 있는 반원의 넓이를 구하면 둔각삼각형이 될 확률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선생님 근데 넓이 구하면 여기 있는 것도 포함되잖아요. 그 놀지 말라니까 그런 애들이랑. 이 위에 있건 없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됐지? 그래서 전체 넓이분의 일과 넓이를 구하면 되고 한변의 길이가 얼마냐 근데? 1이냐? 1이면 반지름의 길이가 이제 뭐 2분의 1이잖아. 이렇게. 이제 해. 전체 넓이는 1이고 반원의 넓이니까 원의 넓이는 어렵네. 4분의 파인데 2로 나눠야 되잖아. 8분의 파이? 이렇게 될 거라고. 그래서 답은 1번이라고 하면 되겠고 18번은 좀 꼼꼼하게 하자.
AB의 길이가 2인 것 위에 CD가 있다는 거야. CD의 길이가 1보다 크거나 같다는데 이게 결정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게 AB의 길이가 2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A라 하고 여기를 B라 하고 이렇게 AB의 길이가 2라고 했어요. 여기서부터 마음에 안 들어. A가 여기 있는지 B가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 거야. 또 거기부터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니냐, 그지? 근데 A가 여기다 치고 그래. 네가 한 것처럼 CD의 길이가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C가 있고 D가 여기 있다 치자고. 이거의 길이가 1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라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것도 결정적으로 C가 큰지 D가 큰지 모르겠어요. 여기를 모르겠는 거지. 그래서 좌표를 도입해서 풀고 싶은 거야. 좌표를 도입해서 풀 거면 C의 좌표, X좌표 하나만 두자고. 얘를 X라고 두고 여기를 Y라고 둬서 문제를 풀면 어떨까 싶은 거지. CD의 길이를 뭐라고 하면 돼? X 빼기 Y의 절대값을 걸거나 Y 빼기 X의 절대값을 걸거나 이래야 되겠는 거지. 그래서 CD의 길이는 Y 빼기 X의 절대값을 걸자. 뭐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 기분 나쁘면 X 빼기 Y의 절대값을 걸자. 뭐 이렇게 해도 괜찮아. 여기도 A가 여기 있는지 B가 여기 있는지 모르는 거니까 여기를 원점이라고 두고 싶고 여기를 2라고 두고 싶으면 이거 하나는 아는 거네. X가 움직이는 건 0에서부터 2까지 돌아다니고 있고 Y가 움직이는 것은 2에서부터 2까지 돌아다니고 있고 이런 거잖아. 그럼 CD의 길이가 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임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영역에서 이거를 만족하는 넓이를 구해야 되겠구나. 이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지. 그럼 좀 어색함이 있는 하나를 공부하고 시작하자고. 첫 번째, 부등식 영역이라는 건데 임의의 곡선이 이렇게 있대. 음함수 형태로 쓸게. f의 x, y는 0 이렇게 음함수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 여기에 있는 모든 점들을 이 식에다 대입하면 0이라는 거야. 자, 아이쿠야, 정민아 실수가 뭐냐? 미스테이크 이러지 말고 존재하는 거, 실제로 존재하는 수. 옳지. 실수가 뭐예요? 괜찮아요. 다 몰라요. 이거 얘기하려고 했는데 얘가 얘기해서 네가 말 못하는 거지. 정민이가 잘못했네. 실수가 뭐예요? 허수가 아닌 수. 남자가 뭐야 할 때 여자가 아닌 사람. 그 여자는 뭐야? 남자가 아닌 사람. 아니 그거 좀 그렇잖아. 실수가 뭐야? 수직선에 나타날 수 있는 점. 실수가 뭐야? 그래, 나빴네. 너 왜 그걸 먼저 했어? 잘했어. 실수가 뭐야? 하려던 거지 얘들이 다 했지. 나쁜 아이들. 실수가 뭐야? 존재하는 수. 허수는 안 존재하나? 복수평면에 나오면 쓰면 할 수 있는데. 실수. 앞에 애들이 다 했어. 씨. 실수. 수직선에 나타날 수 있는 수. 오케이. 왜 학원 강사들이 실수를 설명할 때 좌표평면에 찍을 수 있는 모든 점들은 실수야라고 간지나게 설명을 하는지 얘기를 해줄게. 실수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생각이 나는 게 이거야. 실수 안에는 유리수하고 무리수가 있어요. 유리수 안에는 정수가 있어요. 정수 안에는 자연수가 있어요. 실수가 아닌 복도수를 허수라고 불러요. 허수, 상상 속의 수, 이미지너리 넘버 이렇게 정리가 돼 있지. 실수라는 것은 맞아. 실제로 존재하는 수라고 인정해도 좋아. 그리고 실수는 부호가 있다. 양수, 영, 음수가 있다. 부호가 있다는 말은 크기가 있다는 말이다. 근데 허수는 실수가 아닌 수지 부호가 없어. 크기를 못 정해. 3i가 i보다 커? 그렇게 얘기 못 해. 이거 이해하지? 그래. 그러면 실수란 양수형 음수입니다. 부호가 있습니다. 부등식에 나오는 모든 문자는 그래서 실수 취급을 해야 됩니다. 가 실전인 거야. 이렇게. 이제 앞으로 어느 누가 실수가 뭐야? 그러면 실수는 양수형 음수를 실수라고 해. 그러니까 실수를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겠지. 양수형 음수가 있으니까 크기를 나타낼 수 있겠지. 그리고 순서를 정할 수 있겠지. 좌표평면에 찍을 수 있겠지. 이렇게 설명하면 돼.
지금 내가 얘기한 것을 멋있는 말로 well ordered property 그래. 됐어. 그렇게 얘기를 해. 됐어. 왜 그 얘기를 했냐면 여기에 있는 모든 점들을 요 식에 대입하면 0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A라는 점이 있어. 뿅. B라는 점이 있어. 이 점을 이 식에다 대입하면 F에다가 C, D로 결정이 될 텐데 그게 0은 아니겠지. 이 경계가 0이니까 맞지? 0은 아닐걸? 또 얘를 이 식에다 넣는다? F에다가 A, B 이렇게 넣었을 거 아니냐. 이것도 0은 아니겠지. 양인지 음인지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0은 아닐 거야. 0은 아닐 거니까 네가 양이면 네가 음이고 네가 음이면 네가 양이겠지. 왜? 좌표평면에 그렸으니까. 실수니까. 그래서 요 점의 좌표가 있고 요 점의 좌표가 있는데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이건 아는 거야. F에 A점을 넣고 F에 B점을 넣고 이 두 개의 곱이 음수라는 건 아는 거야. 왜? 실수니까. 됐어? 됐어. 두 번째 단계. y는 x보다 크거나 같은 것을 생각해 보자. 이게 뭔가 좀 당연해 보이기는 한데 y는 x가 여기 있어. 양함수 형태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당연한 상태가 돼. 여기 y는 x 위에 점을 집어넣으면 등호가 성립하는 거 아니니? y는 x 이렇게 되는 거 아니니? 그러면 위에 있는 걸 집어넣으면 y는 x 이퀄은 아닐걸? 크다 또는 작다가 나올 거고 여기 있는 점을 집어넣으면 또 크다 또는 작다가 나올 거 아니냐. 그리고 이게 양이면 이게 음이고 이게 y가 x보다 크면 이게 y가 x보다 작고 이게 y가 x보다 작으면 이게 반대가 되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그래서 확인하는 방법은 이 영역에 왜냐면 전체 평면을 y는 x는 두 개의 평면으로 이렇게 분할하잖아. 분할하는 거니까 이 위쪽 평면의 대표 주자인 뭐 대략 1,2 정도를 여기다 대입을 해보는 거야. y 대신에 2 대입했고 x 대신에 1 대입하면 성립하지. 성립하는 거니까 1,2를 포함한 모든 평면의 영역을 색칠하면 되는구나. 여기가 등호가 붙어 있는 거니까 경계는 포함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고. 오케이?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돼 있다면 경계는 불포함 이렇게 쓰고 싶은 거야. 이론 알겠어? 그래. 그럼 y가 괴롭힐까? 마이너스 x제곱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걸 보자고. 그래프를 그린다. 함수가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겨 있는 거니까 이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저 식에다 대입하면 이퀄을 만족할 거야. 그러면 얘는 전체의 평면을 위, 아래 두 개로 나누고 있어. 그러면 위쪽 평면의 대표 주자인 0,1 정도를 생각해 보자. x 대신 0 집어넣고 y 대신 1 집어넣었지? 왼쪽이 더 크잖아. 그러니까 y값이 더 큰 놈이기 때문에 위쪽 영역을 전부 다 표현하고 있는 거구나. 얘를 부등식의 영역이라고 불러. 이렇게. 마지막 x제곱 더하기 y제곱 표현 가치는 난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글쎄 모르겠네. 원이 있는데 저렇게 돼 있다고 생각해봐. 그 원이라는 것은 단일폐 곡선이잖아. 말이 좀 어렵지. 막혀있는 곡선이란 소리야. 이렇게 혼자 단일폐 곡선이란 얘기인데 이 단일폐 곡선이라는 정의는 정의할 것도 없어. 그냥 전체 평면을 내부와 외부로 나누고 있지. 내부와 외부로 나누고 있어. 여기 위에 있는 점을 대입하면 이퀄이 성립할 건데 내부의 대표 주자인 원점 같은 걸 대입해 보잖아. 이쪽은 빵빵 대입하면 빵이고 여기는 1이니까 작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내부의 영역은 작다가 맞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고 외부는 반대가 되겠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이해됐어? 오케이, 됐어. 이제 하자고. 너는 이게 내면 안 돼. 이거 부등식에 내면 안 되는데 각종 시험에서 등장해. 당연하다고 생각하나 봐. 수능이라면 평가원 기준에서 평가원 이상의 시험에서는 부등식의 영역은 낼 수가 없어. 낼 리가 없고. 근데 교육청까지는 가끔 이제 도움이 좀 받을 수 있는 문제들이 좀 있고 논술이라면 그냥 내더라고. 그냥 막 내. 나빴지. 하자. x가 0에서부터 2까지 돌아다니고
y가 0에서부터 2까지 돌아다니는 거니까 왠지 좌표평면을 만들고 싶고 여기를 x축이라 하고 y축이라 하고 원점이라고 잡고 0에서부터 2까지 0에서부터 2까지 움직이는 거니까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잘 그렸나? 잘 그렸네. 아씨 안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그 x가 이렇게 움직이고 y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이 정사각형의 내부에서만 나는 놀 거예요. 얘가 표본 공간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 근데 어떤 놈이 이걸 만족하랜다? 이걸 해도 되고 나 이거 할래. 난 저게 더 이뻐. y 빼기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제 이런 거잖아. 그 두 가지로 갈리겠네. y가 알았어. y가 x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는 이거 해야 돼? y 빼기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y가 x 더하기 1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이럴 거고 y가 이 x보다 작았을 때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y 더하기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제 y는 x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뭐 이렇게 될 거야. 아니면 귀찮아 한꺼번에 해. 뭐 이렇게 나누냐. y 빼기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y 빼기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그냥 바로 이렇게 가도 되잖아. 대충 알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얘의 의미는 뭐냐면 y는 x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고 y는 x 더하기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이런 범위만 만족하면 된다는 또 소리네. y는 x 더하기 1은 이렇게 있다는 얘기고 y는 x 마이너스 1은 이렇게 있다는 얘기인데 얘처럼 위, 아래 위, 아래 이렇게 분할하고 있는 경우는 y가 크다? 위쪽, y가 작다? 아래쪽 y가 크다? 위쪽, y가 작다? 아래쪽임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거든. 그래. 그러니까 y가 어디 갔어? x 더하기 1보다 크거나 같다는 말은 여기야. y가 x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는 말은 여기야. 기하학적인 확률이지 전체 넓이분에 해당하는 넓이를 구하면 되겠고 왠지 이걸 따다 붙이고 싶고 이렇게 그래서 답은 4분의 1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옳다고. 되겠죠? 됐어요. 메모하세요. 메모하고 10분 쉬자.